인슈 컨설팅 앤 미디어의 정화식입니다. 네, 대표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마이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 데이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은 이 금융 지형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이죠. 나의 데이터 뭔 얘기일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금융 소비자로서 솔직히 지금까지 천대받고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금융회사가 있죠. 은행, 증권, 또는 보험사, 그렇죠? 여러 가지 제1, 제2금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데이터, 즉 내 입금, 출금 계좌와 그 다음에 거기서 오가는 입출금 내역 또는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분들에게는 자산 관리를 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배우셨죠? 이 자산은 P 플러스 K, 그죠? 부채 플러스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현금 또는 부동산 또는 동산 또는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자산으로 나의 자산을 딱 관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산을 통합을 하려면 데이터가 모여야 되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들이 각각의 보험사, 은행, 증권사 쪽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통합을 못했어요. 이걸 통합해야 분석을 하고 방향이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이 데이터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금융 당국이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그 데이터 소비자 거야. 금융 소비자 거야.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 소비자가 원하면 그런 금융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제공을 해.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가라는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요. 즉 가라는 고객이 A라는 은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A은행, 내 모든 금융 데이터를 모아서 당신에게 줄게요. 당신이 분석을 해주세요. 나의 자산을 관리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은행이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B증권사, C보험사에다가 야! 너희들 가 계약자의, 가 고객의 모든 금융 데이터 다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허락받았어. 나한테 다 줘. 그러면 그저 다른 금융회사가 그거 다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이 데이터법입니다. 금융 3법이라고도 하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우리 보험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이, 증권사가, 다른 금융사가 보험 쪽에 보장 분석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고객 중에 보장 분석을 아직도 안 해준 고객이 있어요. 내가 권하지 않았는지 그분이 안 받아들였는지 거짓말로 다 했어요 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장 분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아는데 내가 권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신다 쳐요. 그렇죠.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 또는 주식 증권사에서 저희가 통합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로 통합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냉큼 거기다 보장 분석을 요청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마이데이터법 때문에. 이게 마이데이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2년에 벌써 작년부터 준비해 왔거든요. 은행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앱 그래서 그런 걸 막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광고 많이 보세요.
금융사에서 마이데이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권 우리가 다 컨설팅 해줄게. 우리가 자산 관리해줄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 보장 분석 아직도 고객들에게 안 권해주신 분들 계십니까? 이거 네,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마이데이터법을 지금 이 순간에 설명드리는데 지금도 어떤 은행, 어떤 증권사에서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즉 금융 소비자들을 모두 불러 모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만들려고 밤을 새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한 가지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자산, 재무 설계,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의 재무 설계, 자산 관리 이거 못 해드리잖아요. 그쵸? 일단 요것만이라도 합시다. 뭘까요? 바로 보장 분석이죠. 고객들께 보장 분석이라도 우리가 권유해야 됩니다. 안 권해보신 건 아니죠. 당연히 권유해 보셨겠죠. 그런데 왜 고객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했다고 할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신뢰를 얻으면, 내가 뭔가 권유하면 그래 한번 해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내가 뭔가 권했는데 받아들여 주는 분들은 나에게 뭐가 있는 분들이다? 신뢰가 있는 분들이다. 근데 이 신뢰는 어디서 나왔는가? 기계학자인 경우에는요, 고객 관리를 꾸준하게 했는가에서부터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타겟 고객, 가망 고객은요, 평소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터치했고 또 얼만큼 열정과 성실한 태도를 보여드렸는가, 여기에 달려있죠. 자, 이 사람들은 빼요. 일단은 즉 기계학자 먼저 봅시다. 기계학자. 자, 기계학자들 고객관리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고객관리 잘 안 되죠. 이제 우리가 고객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다른 금융권에다 우리가 고객을 뺏기는 상황이 돼요. 보장 분석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시냐? 좋습니다. 고객 관리가 안 돼서 내가 신뢰가 없어 보장 분석을 못한다.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먼저 고객 관리는 무조건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고객 관리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계학자는요, 매월 한 번 정도는 문자를 보내서 뭐라고 해야 되냐? 나 살아있어요. 나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고객 관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차 마시고, 얼굴 보여주고, 얼굴 못 보여줘.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를 보내서 나 살아있어요. 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된다고요? 되냐고요? 됩니다. 왜? 고객이 원하는 것은요, 보험금 청구를 제때 해줄 수 있는가예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어. 보험금을 빨리 받아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치료할지,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금전적으로 없던 현금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 그만뒀대.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항상 체크하고 싶어요. 뭐를? 내 담당 설계사가 살아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인을 보내야죠. 나 살아있어요. 나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인을 보내야죠. 그래서 고객 관리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월 1회 문자 한 번만 보내시면 돼.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플랜도시 같은 앱을 쓰셔라. 플레이스토어에서요, 플랜도시 찾으세요. 플랜도시 이거 꼭 깔아서 써보세요. 고객관리. 자, 일단 고객관리 이렇게 한다 칩시다. 자,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보장 분석을 권해야죠. 보장 분석 권합니다. 근데 보장 분석 권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적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화법을 말씀드립니다. 고객님의 보험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갖고 계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고객님의 보험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갖고 계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단어일까요? 보험 한 장? 그렇죠. 갖고 계세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장 분석 권할 때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 보장 분석 제가 해드릴 테니까 뭐 중복된 보험은 줄여드리고 모자란 보험 채워드릴게요. 뭐란 얘기예요? 다시 계약하라는 얘기잖아요. 고객이 그거 모를까요? 필요하면 하겠죠. 그런데 일단 거기서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 분석 해드릴게요. 그러면 했어요 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객님이 원하는 거는요. 일단 한 장으로 정리해서 갖고 계시는 거. 부담을 확 줄여주셔야 돼. 그냥 갖고 계세요란 말만 하세요. 그러면 갖고 있으라고? 그래?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이거 원래 내가 하는 서비스거든요. 갖고 계세요. 그래요? 거기까지. 그러면 그래요? 한번 줘봐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허둥지둥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보험 현황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갖고 계시면서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어디 깊숙이 넣어놓지 마시고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놔두세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고객의 사례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그래? 나 한 장으로 정리해줘. 그러면 여러분이 보장 분석을 해서 보여주시면 되죠. 근데 보여주니까 뭐가 발견이 돼요? 문제가 발견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업은 점진적으로 가야 돼요. 한꺼번에 훅 들어가는 거 부담스러워요. 점진적으로 가셔야 돼. 보장 분석은요, 3단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첫 번째, 권유하는 부분에서 장벽이 있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보장 분석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또 그 문을 또 열고 들어가면 나중에 고객한테 PT하는 단계가 있죠. 그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 이 3차 관문까지 가려면 2차를 지나야 되고 제일 먼저 첫 번째 관문을 지나야 3차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완전 보장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없는 보장 채워드릴 수 있는 거죠. 중복된 거 줄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권할 때 부담 없이 권해 주셔야 돼요. 받아들이게. 자, 정리하겠습니다. 금융권에 몰아닥친 이 마이데이터 열풍. 은행이나 증권사 다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서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접근성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자산 관리 해줄 수 있도록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우린 뭐 해야 돼요? 있는 고객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고객 관리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장 분석 권유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특히 고객 관리 안 되는 거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자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고객 못 만나잖아요. 비대면 활동, 비대면 터치하는 방법 가지고 가셔야 돼요. 모르면 배우셔야 돼요. 스마트폰 쓰셔야 돼요. DM 투자하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안 하는 분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은 업적을 활동량도 나오면서 하시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코로나 시대 위기 아닙니다. 분명히 기회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 위기 아닙니다. 분명히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심하시죠. 변화하는 환경에 맞닥뜨려서 풀이 죽지 마시고 도전하시죠. 하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시고 저한테 제 전화번호 나가잖아요. 제가 코칭도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모쪼록 2022년에는 여러분들 연봉 2배 도전하시고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